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60회 60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저도 잠깐 이제 일보러 나가야 되니까 캐나다의 유학 학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좋은 대학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10,000불이다 그러면은 미국 돈으로 7,000불에서 8,000불이라 잡으면 되십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미국보다 좀 적게 듭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500불이야. 캐나다 돈으로 500불이잖아요. 그러면은 57에 35, 350불. 그래서 58에 45, 400불. 400불 정도. 그러니까 7, 80% 정도로 다운시키면 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캐나다 자체가 물가가 좀 싸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의 특징이 안정적입니다. 국가가. 캐나다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걸 모를 정도로 캐나다가 존재한가? 캐나다가 있나? 미국 사람들 농담으로 그래야 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의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요, 사실. 그 정도로 조용한 나라입니다. 범죄도 별로 없고요, 사실은. 캐나다도 이민자들 많이 받죠. 저 밴쿠버 같은 경우는 저 홍콩 사람들을 무지개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의 홍콩 사람이에요.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홍콩의 모든 사람들은 그때 제가 홍콩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캐나다인가 영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물어봤더니 홍콩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홍콩 시민들이 중국 시민권을 따든지 캐나다든지 영국이든 뭐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홍콩에서 살긴 사는데 장사하니까. 그런데 영주권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빨갱이들이 싫다 정말. 언젠가는 저 빨갱이 새끼들이 내 재산을 다 훔쳐갈 것이다,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밴쿠버로, 캐나다에 있는 시애틀의 위쪽 있죠, 밴쿠버 쪽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애틀 위에 밴쿠버를 가잖아요. 밴쿠버를 가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구의 한 7, 80%는 진짜 홍콩 사람 아닐까요? 아니면 중국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밴쿠버가 의외로 캐나다지만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안전한 느낌? 실제로요, 여러분들. 뭐 이건 좀 제 경험인데 뉴욕 같은 경우는 밤에 걸어다니면 죽습니다. 아유, 사람들이 그래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뭐 안전하다, 뉴욕 많이 좋아졌다 어쩌고 그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다 이거지.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어디로 걸어다녀야 될지, 어떤 태도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말이 자기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이거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그 주의할 점을 그 사람들이 알려주느냐, 일일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데, 저 코리안타운 35번가인가요? 코리안타운 있잖아요. 맨하탄 밑에 쪽에. 그쪽에는 밤에 걸어 다녀도 그 한 블럭 왔다 갔다 해도 무지막지하게 안전해요. 무지막지하게. 왜? 한국의 갱단이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영역을 갖다 잘 지키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합니다, 사실. 그래서 노상 강도를 당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인이 플러싱을 갖다 걸어 다닌다. 예? 플러싱을. 그러면 밤에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가서 거기에 이제 뉴저지죠. 거기에 타운이 하나 있어요. 포틀인가? 아이씨, 이름이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완전히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뉴저지에 있죠. 뉴저지. 그쪽에 가면요, 무진장
안전해요, 사실. 걸어다니면 밤에 그 맷블락 걸어다니는 데가 있어요, 사실. 맷블락 예, 조지 워싱턴 맞죠? 포틀리죠. 그래서 일단 캐나다가 상당히 안전한 곳이다. 네? 캐나다가 상당히 안전한 곳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을 가라. 조기 유학은 절대 가지 말아라.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졸라서 조기 유학을 가겠다고 지금 누워있는 새끼들, 그런 애들 보내지 말라 이거죠, 한마디로. 왜? 걔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야, 한마디로. 함부로 조기 유학을 가지 말아라. 예? 돈이 엄청나게 많다. 현금에 100억이고 나는 빚진 것도 없다. 그러면 보내라. 그러나 그 자식은 이제 작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학을 가는데 학사 당연히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대학을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의 유학의 컨셉은 학사, 석사, 박사 다를 따야지.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 중간에 직장을 잡았다, 뭐 미국에 살게 됐다, 아니면 유럽에 살게 됐다, 그러면 안 다녀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골은 박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한국에서 박사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서울대에서 박사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들의 집안 배경,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직장, 뭐 상태, 이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무직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공장에서 일하든지 강사로 아니면 통닭을 튀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이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선진국에서는 박사를 준다. 박사 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박사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사회, 그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박사를 땄어. 나는 우리나라 박사가, 난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한국 박사를 좀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일단 위대한 박사가 나왔어. 그런데 그 박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아깝잖아. 똑똑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럼 국가에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 이용을 안 해. 예? 공무원하고 같이 술 마시고 뭐 골프장 좀 갔다 오고 돈 좀 투자하고 돈 좀 와이로 좀 하고 막 이런 새끼들만 그리고 선후배 따지고 그런 애들끼리만 뭉치고 그 연구 좀 하려고 그랬더니 씨발 막 갑자기 공무원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가지고 자금이 안 오네? 그럼 학생을 갖다 협박에 가서 돈을 뺏어가지고 씨발 연구를 좀 하려고? 그것도 안 되죠? 또 연구비가 왔는데만 골프 좀 치고 해외여행 좀 가고 또 총장님한테 좀 돈 좀 주고 연구비가 안 남네? 결론은 한국에서는 박사를 따도 그 박사의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100%, 1000% 이상 이용당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의 지옥의 조선에서 나와서 뛰쳐나와서 선진국으로 가시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이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유럽, 저번 시간에도 유럽의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짜다. 당연히 미국도 박사 과정은 대부분 공짜입니다. 돌대가리 아닌 이상 박사는 공짜예요, 사실은. 자, 캐나다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보통 학비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나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대학교는 1년의 학비가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싼 곳은 1년의 학비가 500만 원 정도 듭니다. 1년의 학비가 책값 포함해서 500만 원. 500만 원이요. 자, 얘기해 볼게요. 아따바스카? 그냥 발음은 그냥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그냥 아따바스카라는 대학이 있대요. 아따바스카. 아따바스카. ATHABASCA. 만불이니까요. 7,000불이네요. 7,000불. 7,500불. 800만 원. 킹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이 학교 들어본 적 있어요. 킹스 유니버시티 칼리지는 만불이니까 7,500불. 브랜드 유니버시티 6,200불. 캐나다 돈은 6,200불. 그러니까 6,500불. 좀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데이터가 2013년인데 좀 올랐다 보시면 되겠어요. 도미니칸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5,000불이에요. 한 5,500불. 이거 보세요. 이거 5,500불 얼마에 이게 진짜.
7호 35,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1년에. 캐나다는 한국보다 서울보다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서던 알베르타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5,000불에서 7,000불 이 캐나다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적당히 좀 돈이 드는 학교도 한번 볼까요? University of Victoria 언더그레듀에이트 학사가 14,000에서 16,000불 비싸네요. 만불이에요, 만불. 1,000만 원. 예. 근데 이제 미국 돈으로 이건 미국 돈으로 나오네요. 이건 좀 비싸네요.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오브 뉴파운드랜드는 8,800에서 8,000불. 예. 이거 싸죠.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국 여기 보면은 University of Northern BC 9,814번 만불 미치네요. 한국보다 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 캐나다 학교를 갖다 4년제를 갈 것이냐? 그럴 필요는 없죠. 먼저 캐나다 학교를 2년제를 가서 4년제로 전학을 하면은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유학이 많이 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또 잠깐 다시 한번 리스트 디테일 한번 볼까요? 아주 무진장 많네 사실. 이건 이제 새 거예요.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뉴파운드랜드 한 8,800불, 9,000불 잡고요. 유니버시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12,000불. 이거 캐나다 돈이에요. 캐나다 돈. 예, 12,000불. 75%에서 80%. 아카디아 유니버시티 15,000불. 유니버시티 오브 세인 앤 이 프랑스 말 나는데요. 8,000불. 8,000불에서 9,000불. 좀 싼데 불러드릴까요? 만불 미만. K 브레톤 유니버시티 13,000불. 13,000불이면은 만불 미만이죠. 그렇죠? 미국 돈으로 생각하면요. University of Brunswick, University of New Brunswick 14,000불, 만불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University de 몽똥 만불, 그러니까 한 7, 8,000불. 퀘벡에 있는 대학교는 좀 비싼 가 있어봐요. 퀘벡은 좀 전체적으로 비싸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여기 싼 거 있네. 도미니칸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5,000불. 이거 싸네요. 5,200불. 지금도 그러니까 2년 전하고 지금하고 2년 전에는 5,000불. 지금이 5,200불. 똑같네. 그러면 350만 원? 그리고 세인트폴 유니버시티 12,000불. 그러면 한 9,000불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리디머 유니버시티 칼리지는 15,000불이라 써있는데 그러면은 15,000불 잡으면은 이건 뭐 외국 학생이든 국내 학생이든 다 똑같네요. 15,000불. 만불 정도. 그래 브랜든 유니버시티가 6,800불. 싸네요. 6,800불. 캐네디안 메모나이트 캐네디안 메모나이트 유니버시티가 7,500불. 이게 얼마야? 77에 49 5,000불. 미국 돈 5,000불밖에 안 되네요. 유니버시티 드샘 봉페이스가 6,500불. 캐네디안 돈이에요, 이거. 이 보세요. 그러니까 무진장 싸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프랑스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점이 프랑스는 학비가 무진장 싸요. 공짜예요. 생활비가 싸. 생활비가 비싸죠. 근데 캐나다는 학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비하면. 프랑스는 뭐 100만 원이에요. 학비가. 근데 학비가 비싸요. 1,000만 원이죠. 근데 생활비가 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먼저 캐나다에 프랑스 말을 하는 2년제 대학을 가든지 뭐 4년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캐나다에서 그래서 거기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도 되고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캐나다에 있는 프랑스 랭귀지 학교로 전학을 가도 된다 이거죠.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죠. 랭귀지라는 건.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에서 만약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박사를 갖다가
영어권, 다른 영어권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면 싱가포르로 갈 수 있다든가, 싱가포르 국립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좋더라고 보니까 랭킹, 세계적으로 랭킹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라 이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근데 이제 대체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싼 대학교 있었잖아요. 저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 그런 학교에 보면은 그 교수님이 듀크라든가 뭐 유명한 대학 나온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 때 그런 분들이 나온 대학교. 그러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가르치지만 나는 사실은 MIT를 나왔다. 나는 듀크를 나왔다. 그러면 그 양반이 듀크라든가 MIT의 교수를 소개시킬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연구할 분야하고 그쪽 교사가 맞는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랭킹만 막 보고 막 씨알 미친놈처럼 랭킹 보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대학원의 교수들이 몇 명 있는지, 그 대학원의 교수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내가 대학원에 그 교수하고 같이 공부할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죽세사살 연구를 해가지고 교수님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교수는 그쪽 전공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담당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이 약하다 이거죠. 그런 게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100% 못 해준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대학원을 고를 때 단순하게 랭킹을 고른다든가, 어떤 한국의 무식한 새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를 졸업했는데 미국에서 박사를 땄는데 그 사람이 박사를 딴 학교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회사가 그 사람 갖다 개무시했다 그러잖아. 그런 무식한 새끼가 어딨어, 씨발. 그 사람이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에서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가 랭킹이 낮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전공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면 그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일본에서 연속해서 뭐 노벨상을 탔는데 그 두 사람 다 처음에 대학교를 존나 후진 대학교를 나왔어. 예, 아시겠어요? 이틀 연속에 지금 뭐 의학상하고 그다음에 물리학상인가요? 물리학상 받았는데 둘 다 후진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도쿄 대학원을 나왔죠. 도쿄 대학원에서, 동경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대학교는 후진대 나왔어. 그럼 씨발 그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그런 새끼들은 어떻게 죄인이지, 죄인. 사형이야, 사형. 국가적으로 절대 뭐 취직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디 천안이라든가 어디 강원도 꼴짝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살다가 직장 다니다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떻게 시험을 봐서 입학을 했어. 거기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박사를 땄어. 근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애새끼들이 오리지널이냐 순수 혈통이냐 아니냐를 그걸 따진다 그러잖아요. 이런 개새끼들,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그러니까 니들이 이 새끼야 그 노벨상을 못 따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런 거라니까요. 어디서 한 세계에서 200위 300위로 뒤로 쫙 빠지는 새끼들이 말이야. 순수 혈통을 따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 정도 업적을 쌓았다, 이렇게 발전했다, 이걸 선진국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지. 씨발 맨날 고소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 새끼가 막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옛날에 뭐 서울대를 졸업하든 뭐 씨발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하버드를 졸업했단 말이야. 대단한 거 같잖아. 근데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거야. 씨발 뭐 수구 꼴통에다가 막 앞장서서 돌아다니면서 뭐 진보 보수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잘못된 걸 갖다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으면서. 그럼 어떻게 돼? 과거의 그 하버드는 다 간 거야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일하고 있느냐, 그걸 높이 평가한다는 거지.
과거에 이 사람이 뭐 스탠퍼드를 나왔는지 하버드를 나왔는지 서울대를 나왔는지 그 신경 안 쓴다 이거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대학교에서 후진학교를 나왔어도 이 사람이 마지막에 도쿄 대학에서 동경대학에서 박사를 땄어. 그리고 또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어.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얘가 후진학교를 나왔대. 후진대학교를 나왔대. 그럼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거야 한마디로. 서울대에서 박사를 따든 하버드에서 박사를 따든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저 강원 그러니까 뭐 결론은 강원도 이런 얘기하면 벌써 끝나는 거야. 근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캐나다에 있는 싼 학교, 학비가 싼 학교, 이런 학교들이 어쩌면 랭킹이 낮을 수 있어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지만 랭킹이 낮을 수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밴쿠버 아일랜드 유니버시티 괜찮더라고요. 밴쿠버 아일랜드 유니버시티 13,000불, 만불이네요. 1,000만 원. 그런 식이라 이거죠. 마운트 로얄 유니버시티 11,000불에서 12,000불. 우리나라보다 싸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좀 더 좀 그 목표를 갖다 높게 꿈을 버리지 마시고 뭐 7포 세대 이러는데 희망 꿈 이거 버리 씨발 이것들이 진짜 짜증나게 누가 버리려고 한 거야?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지들끼리 다 해쳐먹으면서 개새끼들 노력을 하라고 말도 안 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의 많은 대학교들은 공짜이고요. 캐나다 대학은 한국보다 싸고 퀄리티도 좋고요. 미국도 의외로 많은 대학교가 퀄리티도 좋지만은 학비가 한국보다 쌉니다. 또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도전해 보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